네, 국힘당의 당원 게시판 게이트, 당계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김성진 교수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아, 이게 당계 게이트 난리 났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은 네.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분석한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싶은 것이 네. 그러면 이것이 왜 발생했을까? 아하. 이제 장해찬은 진은정, 그러니까 한동훈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진은정이 이렇게 됐을까?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고 작든 간에 그게 여인들의 전쟁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역사도. 네, 우리도 뭐 결국 그 여인천하에서 여인천하죠. 보는 암투. 예. 근데 이거 여인천하는 한 남자를 두고서 이 사랑 쟁탈전인데 예. 이거는 성격은 다르죠. 결국에는 이제 그걸 자기 구도 겨냥한 주택 아니겠는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뭐 시기 질투했다 요렇게도 또 판단이 되나요? 네, 그렇죠. 진흥정 씨가 시기 질투한 면도 있고 아. 그것이 우선 이제 여러 가지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 김건희 여사가 진은정보다 2살이 많은데 예. 2살이 많은 게 3살이 맞나? 뭐 하여튼 그 예. 72년생, 75년생 뭐 그런 식이니까 예. 그 어쨌든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예. 이 진은정이라는 사람이 초호화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었겠죠. 둘 다 초스펙인데 호화 스펙인데 예.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그 가운데 첫 번째 화면에 가운데 그때 네. 관훈 토론에서 얘기한 거죠. 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말을 할 때 이면에 뭔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마누라든 뭐 가족들이 왜 하지 마라 하는데 하려고 하면 아예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 만은 하면 하고 이런 어떤 압박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개 동그라미 돼 있는 두 개를 보면 네. 하나는 그 비운의 왕비 마리오 앙토네트를 김건희 여사 비유를 했는데 네. 이건 김건희 여사를 비유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루이 14세로 이 비견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겨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그 인간 저기 김경률. 예. 김경률이를 쳐내진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쳐내지를 않으면서 자기는 또 김건희 라인 몇 명을 쳐내라. 이게 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자유일보의 보도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동그라미라서 가려졌는데 네. 20% 같은 2%. 김문수가 떴다. 이렇게 이제 이 기사 톱 기사로 냈단 말이죠. 네. 자유일보. 자유일보는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님이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광화문 그 세력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런 기사를 띄웠을까라고 하면서 시종일관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개판에 올라 있는 글의 글의 올린 날짜, 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네. 거를 보면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네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예, 지금 제가 저기 산에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먼저 그냥 확실하게 보이는 거를 뺐는데.
거기 11월 4일 날에 그 저기 타임라인을 보시죠. 네. 타임라인에 보시면 23시 40분, 그 다음에 진은정 23시 41분, 42분, 46분, 47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냥 1, 2분 사이로 그냥 쫙 그냥 연달아 썼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갓집하고 친가하고 전부 합쳐서 사돈끼리. 네네. 네. 이제 이게 큰 흐름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네. 이걸 같이 한 개를 가지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40분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로그인해서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로그인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거기 보면은 이거는 11월 4일 날에는 허수옥 씨도 들어가 있긴 한데, 어머니. 네, 한동훈 어머니.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실 텐데 23시 42분, 11시 42분에 이런 글들을 막 올리고 나 진짜 그러니까 미치겠네. 이제 그 허수옥 여사가 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이런 거 올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41분에 하나, 42분에 올리고 또 47분에 또 올리고 막 아주, 그다음에 51분에도 올리고, 아이고 노인네가 아주 바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허수옥이나 최영욱이나 이런 사람들의 당원 가입할 때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진은정이나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 그 수하가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주민등록번호 줘봐 이러고. 아니 그리고요. 예.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요. 네, 다 가족들 다 나오니까 엄마한테 달랄 필요 없이 그거 알아서 쫙 아이디 만들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대표님 아시다시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일하면 가족이라도 이거는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죠. 엄마 이거 확인 문자 가면은 그 확인 그거 누르면 돼. 이렇게 했을 수 있죠. 네네네. 예. 뭐냐 그러면 아니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 그냥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데, 네. 거기 잘 보이시진 않지만 네. 이게 이제 장예찬 그 페이스북에 올라 있어요, 이 도표가. 네. 근데 여기에 여러 개가 쭉 나와 있는데 10월 26일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거의 대부분이 진은정이 들어있어요. 진은정이. 진은정이 그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다음에 몇 사람 건너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장예찬은 진은정이 범인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혜천만 그렇게 의심 안 하고. 그렇겠죠.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심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장예찬이 그 한동훈의 딸 한지윤의 이름으로 올린 네. 김건희 여사 음액을 모음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네. 거기에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일단 올린 타이밍이 네. 거기 9월 14일, 그러니까 올해 9월 14일에 올렸고, 요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거의 날마다 올렸는데, 그 제목에 특징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를 지칭할 때 김건희라고 안 하고 예. 김명신이라고 해요. 본명이죠. 개명하기 본명. 전에. 예. 개명하기 전의 김명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리는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김건희 씨 했다가 김명신 부부라고 했다가 김명신 여사라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 그 한동훈의 아내 진은정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 중에 일부가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가는 거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에 왜 이제 이런 인식이 되느냐. 네. 그런데 그 현실 인식이,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따블당하고 한동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뉴스 토마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뉴스 토마토가 여론조사 한 거를 가지고 또 인터넷에 뭐 올리고 이런 전형적인 좌파 언론인데 네. 거기 정기 여론조사에서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윤석열, 김건희, 김문수 이렇게 한 통속으로 달아놨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결국에는 김문수 전 위원장이 장관으로 올라오면서 보수 우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뜨니까 이재명 측이나 이 야당이 긴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도 긴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날짜가 9월 27일입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한동훈 얘기 거기 하면 뭐 9월 10일 어쩌고 하는데 이 9월 27일 날 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서 예. 격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개판이. 예. 자개판 올리는 횟수도 늘어나고 이 내용도 격화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유일보에서 뭐라 했느냐. 20% 같은 2% 김문수가 떴다. 이렇게 해서 자유일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첫 아주 토픽으로 이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김문수, 전광훈 이렇게 한 흐름으로 보는데 아 지금 나를 쳐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저 남편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추측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보면 한동훈 추락에 보수 김문수 향한다. 보수가 네. 김문수를 향한다. 이런 것이 그때 뭐 아시아투데이도 있네요.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긴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것이고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김경률 이자의 가벼운 입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발언을 했는데 왜 그러면 김경률을 쳐내지 못했냐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이 독대를 하면서 독대하기 전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건희 라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쳐내라. 인적 쇄신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김경률 같은 이 분별없는 지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를 먼저 쳐내고 지가 먼저 쳐내고 난 다음에 예.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근데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8명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네. 다 아마 이 한동훈 측에서 넘어간 자료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네.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남동 8인회 중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강기훈인데 네. 이 강기훈 행정관을 계속해서 씹고 이 사람을 쳐내라고 요구를 하는데 네. 왜 그럴까? 근데 이 강기훈 행정관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 오른쪽에 위에 보면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22년 7월 28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강기훈 행정관이 뭐라 했느냐? 중국이 박근혜 탄핵의 배후이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실질적인 일을 한동훈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수사할 때. 네. 그러면 늘 아시다시피 한동훈의 장인 진 검사장이 친중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강기훈이 타켓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박근혜 탄핵의 배후. 이거 캐다가 보면 결국 그 화살이 결국 한동훈한테도 갈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단독을 막 요구하다가 만났을 때 세 사람을 특별히 지목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거죠. 그 강기훈이
중국이 박근혜 탄핵의 배후였다.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한테 미친다. 그게 이제 장인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까지 나오니까 그게 아킬레스건이어서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게 커지면 네네. 안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네. 예. 네, 다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을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천하람이라는 자입니다. 네. 이 천하람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오늘 또 한마디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천하람이 뭐라고 하냐, 김건희 라인 강기훈, 이자도 강기훈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하람 그 이준석이 똘마니 이 자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자들은 이준석하고 천하람은 지난해 이제 그 명태균 리스트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화살이 이준석한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하람하고 이준석이 다시 또 진회당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그 김건희 라인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거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준석, 천하람, 장해찬이 한동훈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대선 대통령 후보 꿈꾸다가 지금 탈락한 이준석하고 탈락을 위기에 처한 한동훈이 같이 지금 똑같은 동상이몽의 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기 아까 조금 아까 이 다음에 그 채널 A에 네. 지금 이게 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 오늘자로 떠 있는 거. 전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 한동훈 아내가 몸통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서버 보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한동훈 부부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싸움이 이렇게 된 것이다. 네. 그것을 직접 겨냥하기도 하고 또는 저 장예찬이나 또는 이 행정관을 겨냥하기도 해서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네. 얘기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을 보시죠.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 식견이나 이 그릇이 배포가 대통령이란 꿈을 꿀 수 없는 자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어쩌고 이런 게 시험 잘 쳐가지고 한 이걸 가지고서 네. 차기 대권을 탐을 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과욕이 결국 화근이 아니겠는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독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한 그 김경률 못 쳐낸 것도 그렇지만 이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자기가 직접 뭐 물밑에서 접촉을 해가지고서 한번 만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흘려서 독대를 요구한다.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이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김태훈 충남지사도 이거 딱 대놓고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김건희 이게 이제 뉴스 토마토에서 요렇게 이제 같이 공격을 하죠. 네. 김건희 7간실 경질 요구에 여가 발칵했다. 이제 이거는 부추기는 것이고 그래서 한남동 라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중도층 확산이라고 하는 허상 때문에 집도끼 놓치고 산도끼도 놓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행태가 보이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아니 장해찬이 지적한 이런 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당장에 당무 감사를 하든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뭐 시인을 하고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당원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지. 네. 이걸 입 쳐닫고서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결국은 이 인식,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 정권 초기 그때였다. 결국 이런 말을 하는 이것이 자기가 무심결에 나왔는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지 인생이 최고 좋을 때가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가 최고 좋았다. 그래 이거 결국에는 이제 따블당에게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와 생각이 달라진 것이 없다. 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 따블당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을 하는 이 부분이 네. 결국에는 지가 선거를 잘못 치러가지고서 8명 말고는 이제 이 개헌선을 무너지고 네. 이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나를 좀 대우해달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찍 끊어져 버렸네. 아이고 저기 진은정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진은정으로 지금 몸통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통날이라고 몰랐겠죠. 참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함정이 많아요. 왜 함정이 있을까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들통날지 모르고 해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일이니까 아예 안 하는데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아이디 줘봐요.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둘 다 큰일이에요. 자기가 아이디를 모아서 자기가 썼어도 큰일이고 모아서 아이디를 누구한테 줘서 제3자가 썼어도 그건 더 큰일이고 코너에 몰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